안녕하세요. 다들 잘 계셨나요? 최근 마이클 세일러의 100억주 증자 소식에 많은 강성주주분들도 멘탈이 흔들리시며 실망과 손절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관련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커뮤니티에 정리해드렸고, 이와 관련한 부분을 체크해볼까 합니다. 주요 언론사의 논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비트코인 비투로 잘 알려진 가상자산 업계 대왕볼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위해 회사 주식수를 100억주 늘리는 파격적인 재무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30배 넘게 증가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의사결정 영향력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추가 주식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 희석으로 인한 즉각적인 가치 하락과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 발전, 투자 심리, 규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여왔다. 만일 비트코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심각한 재무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는 회사 자산의 대규모 평가절하로 이어져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 는 것이 주요 언론사의 비판 논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사에서 지적되는 지분가치 희석과 의사결정 영향력 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장에서 우선 잘못된 내용은 세일러는 차등의 결권으로 10배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클래스 B 주식을 100% 소유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주식을 매수한 분들은 어차피 우리는 세일러의 비트코인 투자 판단을 믿고 맡겨온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영향력은 애초에 감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분가치 희석도 세일러가 새로 보유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다량 보유한다면 주식의 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한 주당 비트코인의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나브 프리미엄과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주식 발행했으니 지분 가치가 희석된 것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10주를 총 발행했고 금 10돈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봅시다. 이에 10명이 각 한 주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주주들은 약 한 주의 권리에 따라 금 한 돈을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0주였던 주식을 90주 추가 발행하여 총 100주를 만들면 단순하게 현재 가치로만 판단했을 경우 추가된 90주로 인해 한 주당 금 한 돈에서 0.1돈으로 보유량이 변화하게 되지만, 만약 회사가 추가 발행된 90주로 금 90돈을 매수한다면 결국 주당 금 보유량은 동일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일러의 전략은 ATM을 하든 대출을 끌어오든 최대한 법정화폐와 관련된 가치를 처분하여 폭등할 비트코인을 매입해야 한다는 전략이며, 이것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말하는 사이버 맨허튼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해서도 안 되며 전략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세일러의 인터뷰에서도 그 전략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과거 세일러가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트코인을 깨닫는 순간 이것을 빨리 많이 선점해야겠다는 오로지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한 표현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결한 건은 100억주를 신규로 현재 시점에서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 발행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번 작은 규모로 이것을 컨펌받고 주식을 발행 규모를 늘리는 의사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신속하게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주식 발행의 한도를 늘리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략을 이해한 주주에게 중요한 건 발행된 주식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느냐가 중요하지, 사실 몇 주를 더 발행했냐는 세일러에게 맡기는 것이며, 이것은 조삼모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오늘 1억주를 발행하고 10년에 걸쳐 99억주를 발행하든 당장 100억주를 발행하든 이것은 전략 자체의 변경과는 무관하며 비트코인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기에 오히려 현재의 가치에서 한 주라도 더 사는 것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략상 더 유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크게 주식이 희석되면 그만큼 말도 안 되게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단기에 있어서는 나브 프리미엄과 비트코인 우상향을 보는 게 현재 주주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 개당 1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2010년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정확한 미래의 상승 지점과 하락 지점까지는 외우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대출과 자산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최대한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것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에게도 역시 지금 순간이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고, 이전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던 점차 공급이 말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세일러는 하루 한 날이라도 이른 시기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적립식 매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임을 그는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일러는 지금까지 착실하게 그러한 전략을 잘 수행해왔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고 있고 하나둘 글로벌 기업들이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비트코인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수라는 기사들 주장도 살펴보면 특히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추가 주식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우상향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도, 기사에서처럼 비트코인을 계속 늘려감에도, 단기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 가격이 하락한다면 급격히 나브 프리미엄은 하락하여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에 의해서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의 매력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주식의 추가 매수로 이어져 결국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틀린 주장이자 잘못된 주장입니다. 안정적인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장기에 있어 역사적으로 확실히 우상향하며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더욱더 보유해야 하며, 만약 안정성을 추구하는 단기 투자자가 비트코인의 단기의 변동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최초의 투자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과거의 차트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변동성은 20초면 알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입한 투자자라면 이는 기본 학습조차 안 되어 있는 투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장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 발전, 투자 심리, 규제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여왔고, 만일 비트코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심각한 재무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 영상으로 해당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내 언론사 역시 대부분 부정적인 논조로 해당 사실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을 도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사인 포브스 역시 분명한 것은 셀러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도박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큰 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불안정한 투자 환경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브스도 분석에서 세일러의 비트코인 도박이 성공한다면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동시에 회사가 크게 이익을 볼 것이며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 성견지명 있는 결정이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의 생성 시점부터 포브스는 꾸준히 비트코인을 비판해오며 그 가치를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이는 해당 역사를 잘 편집한 일본 비트코인님의 영상의 링크를 첨부 드릴 테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의 비트코인 역사는 그들은 틀렸고, 결국 미래의 가치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옳았다는 투자의 결과로 성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단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만큼 실패 하락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니 믿음이 사라지시는 분이라면 공부가 필요한 종목이고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이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서 배포도 필요한 종목입니다. 왜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논리가 유독 주가 하락 시에만 머리를 맴도는 것일까요? 이는 두 가지 중 하나의 경우일 겁니다. 내가 철저히 기업 분석을 하지 못하고 기업에 성급히 투자했거나, 아니면 반대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음에도 나의 이성이 공포에 마비되어 그것이 설득력 있게 들리거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저는 테슬라가 진정한 자율주행을 이룰 최초의 기업이라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상에 매료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140불까지 떨어졌을 때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에 설득당해버렸고, 결국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현재 정고점을 돌파하며 기업의 가치를 믿고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에게 주가 상승으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도의 시점은 주가가 상승할 때이지 하락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학습을 통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매번 시장이 정해주는 공포와 환호에 따라 매도와 매수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습과 직함, 그리고 확신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 구독자분들과 제가 나아갈 길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사의 부정적인 뉴스와 주변의 손절 소식에 오히려 지금이 진정한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흔들리셨습니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도 저의 길을 계속 걸어가려 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언론과 월가에서 주는 공포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